빨리 녹화를 못, 아이씨, 왜 이래. 확대.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 우리가 속도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은, 속도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은, 예를 들어서 0부터 t까지 적분했다고 한다면, 이건 t초 후에, t초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이겠네? 0부터 t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은, 속도의 값을 적분한 건 t초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인데, 거기다 최초 위치를 더해준 게 t초 후의 위치가 되겠군요. 그런데 속력의 값을 적분할 때는 선생님이 속력의 값을 0초일 때부터 t초일 때까지 속력의 값을 적분하게 되면 이거는 이동 거리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왔을 때는 속도의 값을 플러스 값, 왼쪽으로 왔을 때 속도의 값은 마이너스 값이라고 잡는데 속력의 값은 오른쪽으로 와도 왼쪽으로 와도 다 속력은 다 플러스거든. 그러면 여기 길이 더하기 여기 길이가 4칸 더하기 10칸, 14칸이냐? 이 녀석의 값은 14가 나와. 속력의 값을 적분하면. 속도의 값을 적분하게 되면은 이쪽 방향으로 변하는 건 플러스 4, 이쪽 방향으로 변하는 건 마이너스 10이라고 보는데 그건 속도의 값을 적분한 건 양수함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속력의 값을 적분한 건 양수값만 적분하기 때문에 거리의 값이 총 이동 거리가 나옵니다. 그럼 적분 파트에서 기억할 건 이거밖에 없어. 0초부터 t초까지 속도를 적분한 건 위치가 아니야. 그건 위치의 변화량이야. 거기다 위치의 변화량한테 최초 위치의 값을 더해준 게 새로운 위치가 나오는 거고 속력의 값을 적분한 건 거리가 나옵니다. 별거 없습니다. 우린 이거 그래서 속도의 값을 적분하거나 속력의 값을 적분하는 게 다인 챕터입니다. 바로 연습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문제가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하니까 최초 위치가 빵인 거죠. 예. 최초 위치가 빵이면 위치의 변화량과 위치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원래 위치의 변화량한테 최초 위치의 값을 더해야 되는데 그게 위치인데 최초 위치가 빵이니까 이때는 위치의 변화량과 위치는 똑같겠네? 네. 빵을 더하고 안 더하고 영향이 없을 테니까. 자, 1초일 때 위치가 궁금합니다. 1초일 때 위치의 값은 최초 위치 빵 더하기 인테그랄 빵초일 때부터 1초일 때까지 속도의 값을 적분하면 된다고요? 네. 적분했더니 t제곱 마이너스 2t입니다. 1대2 뺐습니다. 네. 위치는 마이너스 1이네요. 위치의 변화량도 마이너스 1입니다. 0에서 2초까지 위치의 변형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최초 위치 더할 필요가 없죠? 네. 0부터 2까지 속도의 값을 적분받는 세의 값이 0초에서 2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인데 어차피 2만 대입하면 되니까 2 대입하면 누구죠? 네, 2 대입하면 빵인가요? 네. 뭘 쳐다보고 있어요? 실수? 네. 한 시간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0에서 2까지 이동거리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자고요? 네, 0부터 2까지 이동거리가 알고 싶다면 속력을 적분해요? 네.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가 어디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거야? 1. 네, 1을 기준으로 달라져요? 0부터 1까지는 양수야, 음수야? 0부터 1까지 음수입니다. 반면 1부터 2까지는 양수니? 지금 한 말을 이해했니? 그럼 적분했더니 앞에 있는 세값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한테 1대2 뺐습니다. 뒤에 거 t제곱 마이너스 2t한테 2대2 한 건 빵. 1대2 한 거는? 마이너스 1? 앞에 건 1이었나? 네.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빵 마이너스 1인가? 네. 이동거리는 2? 뭔 말이야? 이동거리인데 위치의 변화량은 빵이라고? 네. 처음에 0초에서 1초까지는 왼쪽으로 한 칸 갔다가 1초에서 2초까지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위치가 변한 게 없다고? 하지만 이동거리는 2칸 이동했다고? 자, 2번 문제로 왔습니다. 2번 문제는 또 원점을 출발한다고 얘기하네? 원점을 출발했는지, 뭐 3에서 출발했는지, 마이너스 5에서 출발했는지, 출발했던 지점이 애들은 간과하고 틀린 경우가 되게 많거든? 최초 위치가 원점입니다.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t에서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값이, 왜 함수가 똑같아? 0에서 2까지 움직인 방금 전에 풀었잖아. 문제가 무성의하네. 예제 1번으로 갔습니다. 예제 1번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 딱 하나만 풀면
다음부터 문제 하나도 안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원점을 출발한다고 얘기했고요. 원점에 출발했을 때 t초의 속도의 값은 이차함수로 줬습니다. 첫 번째 문제 요구한 건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를 구하라고 합니다. 운동 방향 언제 바꾸는 거야? 네, 운동 방향은 속도의 값이 0이고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면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지금은 위로 블록입니다. x축과 만난 교점이 누군데요? 속도의 그래프가 0하고 2라고요? 네.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 맞아? 네. 0일 때 운동 방향 바꾸고 2일 때 운동 방향 바꾸는 건가요? 근데 문제는 시간은 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0일 때는 부호가 바뀌는다고 보기 힘듭니다. Y축 오른쪽만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 운동 방향을 바꿀 땐 몇 초일 때라고? 네, 2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꿀 겁니다. 두 번째 건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는 얼만큼 시간이 소요되나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말은 뭐가 빵이란 얘기야? 네, 위치의 변화량이 빵이란 얘기네. 출발했던 지점 그대로 돌아왔으니까 0초인 순간부터 t초인 순간까지 나는 지금 속도를 적분하고 있습니다. 이 값이 빵 나온 시간이 궁금합니다. 위치의 변형이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적분했더니 2t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t 세제곱입니다. 어차피 tdb도 같은 값이네. tdb도 같은 값이니까 요게 빵이란 얘기군요. 빵 나온 t가 누군데요? 3. 그래서 3초 소요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누굴 적분하자고요? 속력의 값을 적분할 거라서 속력의 값은 이게 속력인가요? 절대값 씌웠으니까 저벌리나요? 그럼 0부터 2까지 그냥 적분할 건데 2부터 3까지는 저벌린 걸 적분할 거죠? 자, 인테그럴 0부터 2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적분하세요. 하지만 2부터 3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라고요? 지금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니네? 이게 움직인 거리가 될 겁니다. 처음에 적분했습니다. 2대2 뺐습니다. 앞에 건 8, 뒤에 건 2대2 뺐더니 3분의 16, 3분의 8? 뒤에 거는 적분했더니 2t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t 세제곱한테, 이거 뭐 이상하다? 2부터 3까지였나요? 네. 3대2 뺐습니다. 18 빼기 18빵? 네. 2대2 뺐습니다. 2대2 반게 3분의 8이었나? 네. 이걸 빼시라고? 그럼 이동 거리의 값은 3분의 8만큼 전진했다, 3분의 8만큼 후진했다는 얘기구만. 그래서 위치의 변형이 빵이었다는 얘기구만.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지면에서 20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t초의 속도의 값이 1차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0부터 4까지 범위는 시간에 대해서 공을 던진 다음에 1초가 경과했다고 한다면 공이 지면으로부터 얼마만큼 올라가 있나요? 지면에서 던진 거니? 네. 지면이 땅바닥이니까 높이의 값은 빵인 상태에서 최초 위치가 빵인 상태에서 위로 던진 거네? 그럼 내가 처음 1초 동안은 0부터 1까지 요것만 적분하면 올라간 높이가 나오나? 네. 이건 위치의 변화량이잖아. 0초에서 1초까지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적분했더니 20t 마이너스 5t의 제곱입니다. 1대2 했습니다. 1초 동안에 15만큼 올라갔다고? 네.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언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거야?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점점 느려지다가 잠시 공이 멈췄다가 떨어지는 건가? 네.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속도의 값이 빵인 건가요? 네. 속도의 값이 빵 나올 때가 언젠데? 2초일 때 높이가 필요하죠. 두 번째 문제는 똑같은 건데 2만 대입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 2대입 하고 있습니다. 2대입 했더니 20 마이너스 20? 뭐 이래?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가 2초일 때인데 2대입 하면은 아까 그러면은 t를 빼먹었는데도 1대2 했으니까 답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2대2 하면 달라지는 거구나. 아까 적분을 조금 실수했어요. 2대2 하면은
40 빼기 20이니까 20? 예. 빵 대반 빵. 그럼 최고 높이일 때가 22 최고 높이인 거네? 네. 세 번째 건 공을 던진 다음에 3초 동안 공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야, 물체 움직임이 처음에 지면으로부터 출발해가 1초 동안 15만큼 올라가? 네. 15만큼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1초 동안 5만큼 올라가? 네. 그럼 그 다음 1초 동안 5만큼 내려가겠네. 아니, 15? 5? 5? 그럼 25만큼 이동하는 건가? 네. 그래도 확인해 봅시다. 이동거리 값을 구하려면 누굴 적분해요? 속력을 적분해요? 네. 0부터 2까지는 양수야, 함수야? 양수. 양수니까 그냥 적분해요? 네. 이건 방금 전에 구했던 거지. 네. 방금 전에 2번에서 구했던 거지? 하지만 2부터 3까지는 뭐로 바꿔요? 네. 부호 바꾸는 걸 안에서 바꿔야 되는데 마이너스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네. 그럼 동일한 식일 거 아니야. 저기다 3대입했습니다. 3대입했더니 60 마이너스 45? 15? 예. 2대입했더니 20? 20 플러스 5여서 25인가요? 예. 올라갈 때 같은 시간 동안 올라갔으면 같은 시간 떨어지는 길이 똑같습니다. 전체 이동 거리는 25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질 땐 몇 초일 때 떨어질까요? 4초. 네, 4초일 때 떨어지겠군요.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4초일 때. 그럼 4초일 때까지 다 이동한 거리는 얼마만큼 움직였어? 40. 네, 40만큼 움직였겠죠? 자, 안타까운 거는 속도의 그림인지 위치의 그림인지 잘 못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그림은 속도의 그래프라고 써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자, t의 값이 6이었을 때 P점 위치를 구하라고 하는데 6초일 때 P점의 위치? 그러면 속도의 값을 여기 적분하는 건 양수이고 여기 속도 적분하면 음수고 여기 속도 적분하면 양수인가? 네. 근데 여기 두 군데 양수, 음수, 소거돼? 여기 음수, 양수, 소거돼? 네. 그럼 남은 녀석의 값은 여기가 남았나? 네. 여기 여기 넓이가 뭐야? 1. 하지만 정적분의 값은 x축 밑에 거니까 마이너스 1인가? 네. 여기 넓이는 뭐야? 3. 여기 넓이는 2분의 3? 이건 양수야? 네. 2분의 3에서 1을 빼라고? 예. 양수, 음수, 소거됐고 음수, 양수, 소거되고 남은 건 마이너스라고 2분의 3인데 위치가 변한 건 2분의 1만큼 변해서 최초 위치는 0. 최초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새로운 위치는 2분의 1입니다. 0일 때부터 6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라며. 거리 값을 구할 때는 속도의 값을 적분하는 거 아니야? 속도의 값은 이게 속도인가? 속력을 적분한 게 위치, 거리예요? 네. 내가 지금 그렸던 걸 적분해야 되죠? 여기 넓이 2분의 1, 2분의 1, 1, 2분의 1, 2분의 1. 지금까지 몇이야? 3, 3에다 2분의 3을 더하라고? 거리의 값 2분의 9인가요? 네. 자,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건 처음으로 운동방향을 바꿀 때부터 두 번째로 운동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처음으로 운동방향을 바꿀 때가 언젠데? 1. 두 번째 운동방향 바꾸는 게 언젠데? 4. 문제 요구한 건 거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1부터 4까지만 적분해야 되죠. 네. 그런데 거리 값이면 속력의 값을 1부터 4까지 적분하는 거야? 네. 2분의 1, 1, 2분의 1. 뭐라고요? 1부터 4까지 적분하는 녀석의 값이 2라고요? 네. 이건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적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면적으로 구하는 거네. 자, 가르칠 건 다 가르쳤습니다. 발전 문제가 어려워서 발전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전 문제로 갔습니다.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먼저 써있는 게 마이너스가 원래 있었는데 마이너스 앞으로 뱉어내는 것 같은데? 네. 마이너스를 뱉어내는 게 우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 네, 저건 기함수. 기함수는 홀수차야, 짝수차야? 무수차요. 네, 기함수, 홀수차 함수입니다. 원점 대칭 기함수, 홀수차 함수입니다. 마이너스 t가 나갔습니다. 그때 2대2 관계 3이고 0부터 2까지 xfx 값을 적분하는 녀석의 값이 4라고 얘기합니다. fx는 무슨 참수라고? 무수차. 홀수차라고? 그럼 이 fx의 값은 x의 3승 같은 홀수차 함수야. 근데 거기다 x를 곱했대. 그럼 x의 몇 차야?
4차가 될 거 아니야, 짝수차. 네. 홀수차인 기함수한테 홀수차를 곱하게 되면 그 두 개 곱한 건 짝수차가 될 거고, 짝수차는 우함수입니다. 우함수는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랑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한 거랑 같으니, 우함수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0의 좌우의 넓이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건 이걸 적분하라고 합니다. 홀수차 함수가 x의 3승이라고? x의 3승 같은 홀수차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돼? 3x제곱이니까 짝수차로 바뀌어? 네. 얘는 홀수차고 얘는 짝수차야. 전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마침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a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개하게 되면은 첫 번째 4x fx 값이 있고 이거는 여기 있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네? 근데 두 번째 마이너스 fx 값도 있고요. 마이너스 4x f'도 있고요. 마지막에 플러스 f'도 있다고? 이걸 적분하라고 얘기했죠. 제일 첫 번째 건 xfx 값을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적분하면 8이라며. 네.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적분하면 밑줄 친 건 8인데 앞에 4배 돼 있잖아. 첫 번째 건 30인가? 네. 근데 fx 값 우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 기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적분하면 빵이에요? 네. f'의 값은 짝수차 아니야? f' 짝수차인데 거기다 x를 곱했으니까 x의 제곱과 x를 곱하면 x의 3승? 그럼 이것도 기함수예요? 예. 홀수차니까 f'의 값은 짝수차야? 이게 문제네 이게. 근데 저 녀석의 값은 적분하면 뭐가 돼? f'을 적분하면 fx? 네. fx한테 이렇게 계산하라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값은 32 플러스 2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2대입한 거 빼래? 네. 근데 2대입하면 3이라며. 네. 기함수라며. 원점 대칭이라며. 예. 그렇다면 마이너스 2대입한 게 누구란 얘기야? 마이너스 3. 네, 원점 대칭이니까 2,3에 원점 대칭한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따라서 3에서 마이너스 3을 뺐으니까 6? 네, 답은 38이 답인가요?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을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사용할 때 항상 부호가 반대인 위끝과 아래끝이 주어져 있는 편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니네 지금 설명한 게 이된 거 맞으세요? 자, 2번 문제로 갔습니다. 2번 문제는 색칠도 알록달록, 색칠도 잘해놨네? 함수 fx 값은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인데 식을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 우함수. 네, 짝수차 함수인가요? 홀수차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색칠된 녀석의 값, 아니, 여기는 요 녀석 함수가 짝수차 함수, 우함수입니다. 그래서 y축 대칭인 거죠? 네. 정확히 y축 대칭인데, 오른쪽 그림에서 fx하고 x축하고 y는 f빵으로 둘러싸인 세 군데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영역에 대해서 s1과 s3의 값은 좌우 대칭이니까 똑같겠네? 맞나요? 네. S1과 S3의 값은 똑같은 넓이입니다. 근데 그 녀석의 넓이 합이 S2한테 1을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때 A 값이 필요합니다. A의 값은 최고창 계수가 A고요. 최고창 계수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이씨 어떻게 하지? S1 넓이, S3 넓이는 똑같은데 S3 넓이 구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 그럼 좌변이 2S3냐? 네. S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절반의 넓이만 구해서 두 배면 좋겠는데 이 절반 넓이 있죠? 네. 절반 넓이의 값 S4라고 하겠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자, 그래서 S3 따로 구할 거고 S4 따로 구할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등호와 성립하는 A가 궁금합니다. 되신 거 맞아요? 예. 함수한테 빵 대입한 게 누구야? A. 아, 빵 대입하면 A가 남아? 그럼 여기는 이 상수함수의 값 A라고 하는 상수함수네. 이 상수함수가 제일 첫 번째 S3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S3가 누군데요? 아, 이 점을 또 모르냐? 예. 이 점을 몰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할지 몰라? 네. 이 점 좌표 가정하자. 이 점 베타라고 할게요. S3라는 넓이의 값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해? 0부터 0부터 베타까지 누구에서 누굴 빼? A에서 뺐습니다. 마이너스 AX의 4제곱 플러스 2AX의 제곱인가요? 네. 되신 거 맞아요? 네. 적분했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AX의 5승 플러스 3분의 2AX의 세제곱 여기다 베타 대입하고 빵 대입해서 빼세요. 빵은 대입한 빵이니까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베타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A 베타의 5승에서
플러스 3분의 2a 베타의 세제곱? 예. 이게 지금 S3입니다. S4도 구해야 됩니다. S4라고 하는 넓이의 건 어떻게 구해요? 아, 또 이 점을 모르냐? 네. 근데 이 점은 알 수 있다. 이 점 누구게? 아, 이게 1대2 반빵 나와? 네. 이 점 좌표의 값은 1인가요?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럼 적분하려고 하는데 S4의 값은 어떻게 적분해요? 그냥 4차 함수를 적분하면 돼요? 적분했습니다. 5분의 1 AX의 5승 빼기 3분의 2AX의 세제곱 플러스 AX한테 숫자만 대입하세요. 1 대입하세요. 1 대입했더니 5분의 A 빼기 3분의 2A 통분했더니 15분의 마이너스 7? 네. 15분의 마이너스 7인데 A를 더했으니까 15분의 15를 더했으니까 15분의 8A? 네. 대입하세요. 이건 베타에 대해서 표현되는데 이건 A에 대해서 표현되냐? A하고 베타가 무슨 관계 있지? A 대입하면 뭐라고요? 베타를 대입하면 A가 나온다고 얘기한 거죠? 자, 베타의 값을 대입하려고요. 두 식을 갖다가 놓은 식이 AX의 4제곱, A는 지워지지 두 식을 똑같다 놓으면 맞아요? 예. 베타를 갖다 대입하면은 베타 4제곱 2베타의 제곱의 값이 빵인가? 나 베타 대입해서 똑같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서 A는 최고차계수여서 빵이 아닐 것 같아요. A는 양수라면서요. 베타의 값이 누구라고요? 베타 제곱의 값이니까 베타가 누구라고요? 네, 베타의 값 양수값이니까 루트이겠네요? 예. 그럼 베타한테 루트 2만 대입하면 A를 구할 수 있다고? 여기다 대입하려고 S3의 값이 누구라고요? 베타한테 루트 2 대입한 값 얘기하려고요. 루트 2 대입했더니 루트 2 대입했습니다. 이게 좌변입니다. S3의 값은 15분의 8A입니다. 아이씨, 그지 같네. 15분의 12, 마이너스 12, 15분의 20, 15분의 8A? 예. 15분의 8 루트 2. 2항 했더니 마이너스 1A. 그 값이 2분의 1입니다. A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A의 값은 나눴더니 16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5? 네. 유리화하기 위해서 루트 2 플러스 1 곱할 거죠. 그럼 루트끼리 곱한 녀석의 값 1인가? 안 써도 돼? 네. 16분의 15, 16분의 15 못 찾겠어요. 3번?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자, 그 다음 문제가 이 문제 중요해. 이 문제 중요한데 이 문제 풀이를 통해서 유사한 문제에 대한 힘이 생겨야 되거든? 중요합니다. 설명을 잘 듣고 이해 못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이해 되게 설명할 건데 이해 못한 일이 생겨. 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되는데 부분 듬성듬성 들으시면은 분명히 이해 못한 일이 생깁니다. 놓치지 마세요.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랬었네요. 이건 좀 더 돌아와서 다시 합시다. 자, 원점을 출발해가지고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속도입니다. 그런데 식이 두 개 성립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건 0부터 C까지 접어올린 걸 접근하래. 두 번째는 C부터 E까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래. B부터 D까지 그냥 접근하래. 또 C부터 D까지 접근한 거에서 0부터 B까지 접근한 걸 빼래. 말이 너무 많아. 여기 있는 여기 눈금을 기준으로 접근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길이? 가나다? 자, 여기 넓이를 가라고 할래요. 쌤 말 귀로 똑바로 손 들으세요. A부터 B까지 넓이는 나라고 하려고요. 넓이를 나라고 하려고요. 정적분 말고 넓이를 나라고 하려고요. 넓이 다라고 하겠습니다. B부터 C까지 넓이는 다, 라,
마라고 싹 다 넓이의 값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귓구멍 열고 들으셨죠? 예. 자, 성공해 봅시다. 자, 이거를 가나다라 마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접어 올린 다음에 적분하라고 얘기했죠? 네. 뭘까요? 가, 0부터 C까지가 누구예요? 그치, 이건 넓이니까 접어 올린 다음에 넓이는 여전히 가나다인가요? 네. 자, 이해 안 되시는 분 지금 얘기하세요. 없나 봐요. 선생님 여기 면적을 다 가나다로 얘기한 거지? 접어 올려도 면적의 합은 가나다인 거죠? 예. 이걸 실수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실수할 가능성 없겠다. C부터 E까지 원래 위쪽에 있냐? 네. X축 위에 있으니까 뭐예요? 라, 이게 성립한대요. 나중에 시험 볼 때, 모의고사 볼 때, 학교 시험 볼 때, 수능 볼 때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면 다 이렇게 풀어야 돼. 자, 이거는 좀 실수할 가능성이 있겠다. 뭐예요? 마이너스 4. 네, 선생님이 나하고 다는 넓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B부터 C까지 적분한 건 B부터 C까지 적분한 건 X축 밑에 거니까 음수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B부터 C까지는 마이너스 다야? 그 다음에 C부터 D까지는 라, 이제 C부터 D까지 0부터 B까지가 적분한 게 필요하다고 하거든? 0부터 D까지? 0부터 D까지가 누군데? 0부터 뭐 잘못 봤어 쌤이? 0부터 B까지야? 0부터 B까지가 누군데? 앞에, 갓백이나? 여기는 두 식이 성립한 이거 좀 이건 또 0보다 크다고? 이거 두 개를 변형해가지고 이거 두 개를 변형해가지고 다음 중에 옳은 걸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0부터 2까지 속도의 값을 적분한 게 누구야? 이게 0부터 2까지 다 적분한 거? 근데 0부터 A까지 적분한 게 누군데? 가, 이게 성립하는지 물어보니? 이거 이항해주면 가, 오른쪽에 가나다 더한 거? 가나다 더한 게 라마 맞아? 예. 1번 때문에 기억은 참이네요. 두 번째 2번으로 갔습니다. 0부터 B까지는 접올린 걸 적분하라고 0부터 B까지? 0부터 B까지 접올린 걸 적분한 게 누군데? 가나? 접올렸으니까 그냥 넓이 합이죠? 수위 한 템포 늦게 이해한다 지금. 1번 이해 안 됐다고? 어디가? 자, 그 다음에 우변값이 D부터 E까지? D부터 E까지가 누군데? 이게 맞냐고 물어본 거야 지금? 맞나? 맞나? 라는 소거돼? 네. 라는 소거되고 뭐 어떻게 한 거야? 마가 갑자기 있다? 이게 맞는지를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검토해 이거를? 이건 그냥 이렇게 검토해도 되나? 가나다를 더한 넓이 있지. 네. 여기 가나다 세 군데 넓이 합이 라마의 넓이 합이랑 똑같아? 네. 세 군데 넓이 합이 두 군데 넓이 합이랑 똑같다고? 그런데 가나를 더한 녀석과 마만 넓이를 비교하라고? 가나의 넓이의 값이 더 커야 되지 않나? 네. 역시 유관상으로 하도 되나? 성립하는 건 이식인데 식으로 바꿔서 보고 싶은데? 다하고 라의 대소관계. 그러네. 여기서 보면 되겠다. 다하고 라의 값은 양수야? 네. 다가 큰 거야, 라가 큰 거야? 라, 밑줄 친 거 이항해주면 라가 더 큰 거네요? 그럼 라가 더 크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 두 개가 등호 성립했다며. 두 녀석은 같은 건데 다하고 라 중에 라의 넓이가 더 크다고? 네. 라의 넓이가 더 크기 때문에 가나의 합의 값이랑
마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다라까지 있어야지 세 군데 넓이랑 두 군데 넓이가 똑같은데 더 큰 넓이가 빠져있는 마의 넓이가 더 작고 작은 넓이가 빠져있는 가나의 넓이가 더 큰 거겠지? 세 번째는 P점에 출발한 다음에 다시 원점을 지나지 않아요. 그런가? 처음에 출발을 원점에서 출발해? 네. 원점에 출발했어. 처음에 A초인 순간까지는 가의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가? 네. 그 다음에 나하고 다의 넓이만큼 왼쪽으로 가? 근데 나하고 다의 값의 넓이만큼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 자의 값이 어떻다고 봐야 되지? 가의 값이 나다 가라는 넓이가 나다보다 크다고 할 수 있나? 예. 왜? 2번에서 이항하면 돼? 이항하면 뭐가 나오는데? 가를 가를 왼쪽에 쓰면은 다 이항하면은 이렇게 돼? 이 양수야? 그럼 가의 넓이보다는 나다의 넓이가 더 작아? 그럼 가의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온 다음에 나다의 넓이만큼 왼쪽으로 간 다음에 끝까지 못 가지, 원점까지 못 가지. 그리고 다시 라마의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 그러니까 원점에 도달하는 경우가 출발한 다음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참인가요? 자, 그리고 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한 문제는 지금 3차 함수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네. 아까 CPR 했던 문제랑 똑같은 거네. 아까 mx 플러스로 자꾸 풀었잖아. 그 문제랑 같은 문제입니다. 자, 포물선이 하나 있습니다. 포물선이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이 아래로 블록이고 직선이 있는데 둘이 만나 생기는 넓이가 있고 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래요? 네. 교점 좌표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 교점 좌표가 누군지 몰라서 알파벳이라고 하려고요. 교점 좌표는 두 개를 갖다 놨을 때 그는 아니야?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3인가? 이거의 근이 누구라고요? 선생님이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라고 잡았습니다. 알파 베타의 합은? 알파 베타의 곱은? 근과학에서 한 게 써먹을지 모르니까 미리 써놨습니다. 여기 넓이니까 어떻게 구하지? 인테그럴 알파에서 베타까지 직선에서 포물선을 빼 직선 위에 있고 포물선이 아래에 있으니까 빼면은 마이너스 x제곱 알파 베타가 이거의 근이었어? 그럼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알파 베타는 이거의 근이기도 해? 그럼 공식 쓰면 돼? 공식이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계수 차이값에 이 값이 누구라고? 최소값이 누구냐고? 야, 이게 최소가 나오려면 지금 이게 6분의 1 곱한 거잖아. 베타 빼기 알파의 3승한테. 베타 빼기 알파가 최소면 베타 빼기 알파의 3승도 최소일 것 같아. 난 베타 빼기 알파가 필요해. 근데 베타 빼기 알파를 못 구하겠어. 난 베타 빼기 알파가 필요한데 못 구하겠어서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을 구하려. 그건 구할 수 있니?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네. 이건 대칭축이 누구야? 1 대 2반 최소값이 누구야? 그때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은 누구라고? 루트 3. 제일 작은 2루트 3이라고 12의 루트 씌운 거? 그럼 2루트 3의 값을 3번 곱하라고? 그럼 24루트 3. 6 뺐더니 4루트 3? 요거를 약분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해야 될 내일까지 숙제는 속도하고 거리를 CPR까지 메가헤르츠 CPR 다 끝내서 오시겠네요? 그럼 숙제 내일까지 해가지고 내일 수투가 드디어 끝나는 거네? 잠깐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